시작합시다. 일단 앞에 두 개는 다 어땠습니까? 괜찮죠? 25번, 37번은 풀만해요? 그죠? 아무래도 아까 찍어드릴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전형적인 문제들이고 어쨌든 출제율이 가장 높은 애 중에 하나가 저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라서 보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좀 더 고득점을 노리실 거면은 그래프 개형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3차 함수의 유추, 4차 함수의 유추 이런 애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42번을 좀 볼게요. 42번 할만했나요? 할만했어? 42번 괜찮아요? 안 괜찮죠? 이걸 니네가 풀어와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원래. 아야 목이 잠겼네 그새. 42번 보겠습니다. 상수 A가 있습니다. A는 3 루트 5래요. 5라고 그래놓고서 또 3이라고 쓰고 있네. 어디냐? 3루트 5가 아니래요.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고요. 그런 2차 함수랍니다. 그랬을 때 gx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세제곱에 더하기 ax의 제곱에 더하기 15x에 더하기 7이고 x가 0보다 클 때는 fx랍니다. 얘입니다. 자, 그리고 가의 내용을 봤더니 g는 미분 가능하고요. 딱 보자마자 그러면 x 이퀄 0에서 이게 관건이겠다. 그죠? x가 0보다 작을 때도 다항함수, x가 0보다 클 때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0. 그죠? 그 얘기일 거고. 나의 얘기를 봤더니 g'x에 g'의 x-4를 곱한 건 0이다라고 방정식을 세워놓으면 방정식이죠 이게. 이런 방정식을 세워놓으면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랍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온다. 이게 관건이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이랬을 때 문제에서 G의 마이너스 2와 G2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fx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래프 개형 좀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어디다 놨지? 여기는 어디다 놨구나. gx의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문제를 보시면 요거 일단 미분할게요. g'x가 요거가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의 그래프 개형을 요구하는 걸 거야. 일단은 g'x를 먼저 구해보시죠. g'x가 그래프가 궁금하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3x의 제곱에 더하기 2ax에 더하기 15죠. 이렇게 될 거고 x가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f'x일 텐데요. 여기서 일단 하나가 느껴지는 게 가해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죠? 가해 조건을 만족하려면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알겠다. 그죠? 다른 건 몰라도 x가 0일 때 미분계수가 엄청 빡세요. 0일 때 15가 나와요. 바짝 올라가는 애요. 그죠? 바짝 올라가는 애를 얘가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당한 g'x의 그래프의 개형이 일단 바짝 올라가는 그래프를 상상하시려면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0 대입하면 7이니까 0,7을 지나가는 건 압니다. 0,7을 지나갈 거예요, gx가. 근데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짝 올라가. 여기서 지울기가 15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되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도 미분 가능이랑은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걸리는 게 얘야. 미분계수가 이렇게 곱해도 미분계수가 0 되는 게 서로 다른 4개를 가져야 되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지금 그림처럼 안 생기고요. gx가 왼쪽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 만약 그냥 바짝 올라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뒤에서 흔드는 거지. 뒤에서 흔든다고 하면 실제로 반영되는 그래프는 앞에만 이렇게 잡히겠죠. 그죠? 됩니까? 앞에만 이렇게 잡힐 것이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그 다음에 2차 함수니까 위로 블록인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겠지. 생긴 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미분계수가 0 되는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버릴 겁니다. 버릴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라고. 기울기가 15로 올라가야 돼. 여기서. 그럼 왼쪽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를 얘기하자는 건데 그렇잖아. 기울기가 15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쪽 증가하는 구간 혹은 이쪽 증가하는 구간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미분계수가 앞에서 0 되는 애가 없으니까 뒤에서 2차 함수에서 얘밖에 없다고요.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 G'X에 G'X-4가 0 되는 포인트가 몇 개예요? 두 개밖에 안 돼요. 왜 두 개일까? 봐봐! 문제 풀려 했더니 저기 줄면 어떡하니? 알파를 만약에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라고 따지면 G' 알파가 일단 0이죠. 그죠? 그리고 G' 알파 플러스 4를 여기다 대입해도 알파 플러스 4를 대입해도 0이 되죠. 그러니까 X자리에다가 알파랑 알파 플러스 4를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두 개 말고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버리셔야 돼요.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그래프의 경우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흔들고 가는 애입니다. 한번 흔들고 가는 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얘랑 받는 거죠. 이렇게 받는 거죠. 2차 함수가. 그럼 미분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관건이 있으니 뭡니까? 생각해봐. 만약에 이 자리를 알파라고 놓고 베타라고 놓고 감마라고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알파 대입해도 베타 대입해도 감마 대입해도 여긴 0 되죠. 그럼 일단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떡할 거야? 알파 플러스 4 대입해도 알파 플러스 4 빼기 4니까 알파 대입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잖아. 그럼 총 6개야? 아니지. 중복되겠죠. 이 생각을 해주셔야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이 자리가 x가 알파고 이 자리가 x가 베타고 이 자리가 x가 감마라고 놨을 때 얘네들을 그냥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버리시면 알파, 베타, 감마가 있고 이 자리도 4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베타, 4 플러스 감마가 있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르다고 치면 중복되지 않는다고 치면 서로 다른 6개의 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6개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두 개가 중복돼야죠. 두 개가 중복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알파가 여기 있으면 베타가 알파 플러스 4인 거고 그죠? 감마가 여기 있으면 감마가 베타 플러스 4인 거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딱 4개가 나와요. 알파, 베타, 감마, 감마 플러스 4 이렇게 3개가 나올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감마 플러스 4 뭐 이 정도 있다고 치자. 이거 미분계 수용 아닌데요. 그렇지 아니지. 근데 여기 대입하면 능용 될 거잖아.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알파, 베타, 감마에 감마 플러스 하나 추가. 이 상태로 생각해 주시면 성립할 거다. 돼요? 진짜로 돼요? 진짜로 돼요? 알파 자리에다가 그러면 나 여기에 알파보다 4 작은 거 대입할 건데 어때요? 아닌가? 억진가? 잠깐만. 어거진가? 그렇지. 알파 대입하면 될 거고. 이렇게 하니까 맞겠다. 그래프가 그래도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각이 다 3만큼 차이 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도 좀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려면. 4 차이 나고 4 차이 나야 됩니다. 알파랑 베타랑 감마 사이의 값들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그림을 상상하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은 지우고요. 요 녀석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0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써주시면 이때 gx는 g'x는 3x 제곱에 더하기 2ax에 더하기 15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그죠? 그죠?
0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 G'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의 만약에 이게 는 0이 될 때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의 두 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알파랑 베타인 건데 베타 자리는 알파 플러스 4이기도 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 근의 합은 몰라. 모르지 A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 두 근의 곱은 알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네들한테서 두 근의 곱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를 곱해주시면 그 값이 3분의 15 즉 5가 되겠죠. 게다가 베타가 들어갈 자리 알파 플러스 4를 집어넣을 수 있죠. 알파 나왔네요. 이렇게 된다고. 되겠습니까? 정리해 보시면 알파 플러스 4를 집어넣었다고 치고 전개해 볼게요. 그럼 알파 제곱에 더하기 4 알파에 5가 2항돼서 마이너스 5는 0이 될 겁니다. 인수분해가 잘 되죠. 인수분해 잘 되죠. 5, 1 마이너스 2가 달아라 해주시면 알파 플러스 5와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될 겁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는 전부 어디 있어요? 0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요. 그죠? 얘네 전부 별말 안 하긴 했는데 앞에서 써놨잖아요. 그죠? 알파랑 베타가 전부 음수예요. 음수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5.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 결정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소결론은 일단 뭐야? 알파는 마이너스 5. 베타는 4 더한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감마는 뭐겠습니까? 감마는 얼마? 3이겠죠. 그렇다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이고 대칭축이 x는 3인 녀석이죠. 이 자리가 x는 3이라고 얘가 x는 3이라고요. 그럼 이차 함수의 세팅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미분의 3 대입하면 0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미분에서 3 대입하면 0인데 미분에서 0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되죠? 15 나와야 돼요. 그럼 fx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되게 순수하게 개순수하게 그냥 fx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래요.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고 놓을게요. 라고 세팅하고 접근하셔도 풀 수 있겠다. 그죠? 이걸 이렇게 접근하셔도 f'x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2ax에 더하기 b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0 대입하면 얼마라고요? 0 대입하면 15. 야, 정신 좀 차려봐! 이렇다니까. 3 대입하면 0 돼야 되겠죠. x 이퀄 3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니까, 그죠? 3 대입하면 0이란 얘기는 a 자리가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a 자리는 마이너스 2분의 5인 겁니다. a 자리는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예요. 그래야지 3 대입하면 딱 0 돼요. 이거죠? 그죠? 그래서 fx가 나온 거죠. fx가 뭔데? 마이너스 2분의 5의 x제곱에 더하기 15 x에 더하기 상수는 모르지롱. 왜 몰라? 0,7제 나가는데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fx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보로. 되겠습니까? 야, 작년 문제야. 작년 문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문제에서 gx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2 대입한 거 물어봤는데 2 대입한 건 나왔죠.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답이에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한 건 어떡 할까요? 하다 말았잖아. 아직 그죠? 제 결론 내주셔야죠. 그리고 알파랑 베타 알았으니까 두 분의 합도 알잖아요. 그죠? 그럼 a도 구한 거 아닌가요? a를 구했으면 집어 넣으시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답 나왔겠죠.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무리는 지워 보시고요. 문제의 핵심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는 겁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녀석은 당연히 문제 구성상 이런 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정식에서의 활용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물론 그 내용이 매우 주요하게 써먹혔지만 중복된다는 게, 사실상 이 문제는 그래프 개형 문제예요. 그래프 개형 문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지? 3차 함수가 중간에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겨야만 된다라는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나 얘 뭐로 분류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볼게요. 노멀로 분류했던 것 같긴 한데. 얘가 작년 수능 15번 문제죠? 노멀이었을 거야 아마. 별다른 코멘트가 없네요. 노멀한 문제로 분류했고요. 이 정도는 씨름해 봐야 된다고,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 42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봤으면 했던 문제가 몇 번이었냐? 85번이었죠. 체크해놓고 못 찾고 있었어. 2에 85번도 보겠습니다. 자, 두 양수 PQ에 대해서 fx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9x의 마이너스 12. 이 녀석에 대하여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g는 연속함수래요.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 플러스 q의 값이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가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 xgx는 절대값의 x fx-p의 플러스 qx고요. 절대값. 나의 내용을 보시면 gx는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가 한 개이다. 즉 g는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a가 몇 개 있어요? a는 한 개 있습니다. 이런 a는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문제 풀어라 이겁니다. 일단 문제가 뭔 얘기인지 보이세요? 요게 좀 골아프죠. 어쩌라는 거지 싶죠 이게. 요거부터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요거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별게 아닌 게 보세요. 양변을 x로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x로 나눈다는 얘기를 해주시려면 희재야 x로 나눈다고 생각하려면 x는 뭐가 아닙니까? 0이 아니죠. 그죠?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쌤 그럼 0을 어떻게 대입해요? 대입 안 해요. 어차피 연속이기 때문에 리미트 붙이시면 됩니다.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해놓고 gx를 해보시면 결국 x분의 절대값 예전음요. 그죠? G가 됐지 왜? Q인데? 아 오늘 목 되게 잠기네. 목이 너무 잠깁니다. 요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요거 처리하는 게 일단 1번.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힌트. 이렇게 하면 똑같죠? 이 짓을 왜 할까요? 절대값 씌웠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x분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x가 그냥 순수한 x가 위에 있는 거에 갑자기 들어간다라고 뜬금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같은 절대값일 땐 들어갈 수 있죠. 전체의 절대값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결국은 이 녀석은 f의 x-p의 플러스 q인 거야. 이렇게 보면 쉽잖아. 얘는 뭐예요? 주어진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죠. 그죠? 거기에다가 뭐가 곱해져요? x분의 절대값 x가 곱해지는 건데 요건 처리해 주기가 쉽죠. x가 양수면 그대로 1, x가 음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x자리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은 아닌 경우라고 가정했겠죠? 0보다 크면 할게요.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면 그때는 얘가 절대값 f의 x-p의 더하기 q의 절대값인 거고요. x가 0보다 작으면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 x가 돼서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튀어나오겠죠. 마이너스 절대값 fx-p 더하기 q의 절대값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부터 해두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선행되셔야지 뭐 해석이고 나발이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뭔 소린지 이해도 못하고 그래프로 그릴 수도 없어요. 되겠습니까? 이게 gx야. 이게 gx야. 얘가 gx야. 자, 그럼 이 gx가 어떻대요? x 이퀄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저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럼 이걸 일단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이건 이거대로 하시고 fx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도 탐독하지 아니할 수 없겠죠. 그죠? 요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것과 별개로 요 녀석과 별개로 fx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미분해 볼까요? f 프라임 x는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개꿀 3으로 묶었더니 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이고요. 인수분해가 살벌하게 잘 돼요. 그죠?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되니까 그죠? x가 3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가 0이겠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자면 y는 fx는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극대값 x가 3인 지점에서 극소값을 갖는 적당한 그래프의 개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고요. 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중에 크리티컬한 정보가 뭐냐면 PQ가 양수라는 정보입니다. 말 여기다 안 써놨었는데 P랑 Q가 전부 양수예요 라는 정보를 줬어요. 즉, 저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은 X축의 양의 방향과 Y축의 양의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세팅 다 해놨어요. 자, 그럼 저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조금 더 자세히 그려놓으면 자세히까지는 아니고 그냥 정보를 정확하게 F-1을 좀 구해봅시다. 저기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보실까요? F-1은 마이너스 1에 필요해. 그래프를 그리려면 마이너스 3에 더하기 9에 마이너스 12임. 그래서 마이너스 7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7인가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야. 이 자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야. 되게 밑에 있는 거죠. 그죠? 얘는 더 밑에 있겠다. 그지? 요것도 체크해 봅시다. 하는 김에. F의 3은요. 3 집어넣어 보시면 나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3 집어넣으면 사라지죠. 일단. 땡큐입니다. 3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12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9가 되겠죠. 됐어요? 엄청 밑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 자, 봐봐! 자, 평행이동하기 전에 일단 이 상황을 먼저 보자. 그러면 원래 주어진 y는 fx는 어디서 놀아? 여기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됐습니까? 자, 요점의 좌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로.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인 거고요. 그죠? 원래 더 내려가야 돼. 이렇게 갔다가 한참 내려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이것도 좀 완화한 거임. 왜냐면 y좌표가 얼만데? 마이너스 39잖아. 엄청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하나 잡힌 거고 다른 한 점의 좌표가 어떻게 잡힌 거예요? 또 여기가 요 점이 3, 마이너스 39 이렇게 잡힌 거예요. 됐어요? 자, 이 녀석을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서 그죠? x가 0보다 큰 부분은 x가 0이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니까 요 가운데 변곡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1일 거고요. 그죠? 1일 거고요. 얘 근데 필요가 없다. 어차피 평행이동 해야 돼. 평행이동 한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은 절대값이요 튕겨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고요. x축, y축, x축 대칭이고요. 그죠?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시 보여줄게. 봐봐! 얘네가 만약 평행이동을 했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생겼다 치자. 적당히 평행이동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여기 붙은 거야. 여기를 편의상에 0,0이라고 할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 하나 들은 겁니다. 근데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어떡하라고? 튕기라고. 오케이? 튕기라고.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통 되겠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절대값 씌운 거야.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생겼어요? 통하고 생겼어요. 그죠? 그죠? 왼쪽은 어떻게 생겼어요? 왼쪽은 일단 튕겨 올라갔는데 다시 뭐 하래? 다시 얘를 뭐 하래? 뭐 하래? 마이너스 붙였잖아. x축 대칭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 때문에 이 녀석이 올라갔는데 다시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다시 내려가는 거야. 최종적인 그래프의 상태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죠. 최종적인 그래프의 상태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게 y는 gx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아마도 얘가 답일 겁니다. 이 자리가 0,0이고 이 자리는 뭘로 나도 해봐야 돼. 근데 이제 평행이동 한 걸 아니까 사실 알죠. 요거 이해가세요? 한 가지 예시를 들은 건데 나도 될 법한 걸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사실 될 법한 걸로. 실제로 그래프 개형 어떻게 생겼어? 올라가다가 미분계에서 0이니까 미분 가능하고, 그지? 그 다음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죠.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지. 역할 A가 되는 거지. A,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쭉 올라갔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지금은 아다리가 잘 맞은 거고요. 보통은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잘 된 겁니다. 그냥. 잘 된 겁니다. 안 되는 그림들이 수두룩한데 될 법한 걸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특수하게. 자, 그러면 사실상 내가 움직인 게 뭐 한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어디로 옮겼어? 0,0으로 옮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평행이동 얼만큼 했어요?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7만큼 해본 거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X가 그럼 얼마일까요? 이 자리가 0이 됐으니까. 이 자리가 X는 0이니까. 뭐 평행이동이지 뭐 그래프 자체를 막 이렇게 늘리거나 좁혔다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럼 원래 극소가 x가 3일 때 있었으니까 4칸 차이 나니까 여긴 x가 4겠죠. 됐습니까? 그럼 a 위치 아시죠? a 얼마? a 얼마? 비율 관계 생각해봐. 0, 4. 그럼 여기 변곡점 뭐? x는 2. 그럼 얘는 뭐? 6. 그지? a 6이에요. 아 근데 문제에서 p 더하기 q 물어보는구나. 답은 그래서 1, 7 이렇게 될 겁니다. 답 맞나 모르겠다. 맞겠지 뭐. 너무 그래프가 이쁘게 나왔어 솔직히. 될 법한 걸로 해본 겁니다. 아니면 또 그리려고 그랬어요. 될 법한 걸로 해본 건데 돼버린 거야. 이런 시도를 원래 몇 개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 문제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긴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그래요. 그래요. 니네 졸려서 안 되겠다. 잠깐 끊어갈 거고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자, 얼추 사물모평을 둘러보셨을 때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몇 개를 볼게요. 사물 모의고사. 뭐 미적이랑 저기 확통 같은 것도 질문을 받으면 좋은데 지금은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평일간에 뭐 질문하시거나 이렇게 커버해 주시고요. 오늘은 수원수투만. 오케이? 오늘은 수원수투만. 보실까요? 질문 있나요? 일단은 2점짜리, 3점짜리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객관식? 8번까지. 없으면 넘어가고요. 4점짜리 9번부터 질문. 9번, 10번, 11, 12, 13. 없어요? 다 괜찮아요? 14번 괜찮아요? 14번 안 괜찮죠? 14번 같이 보고요. 넘어가서는요. 15번 어때요? 괜찮아요? 응? 안 괜찮아요? 15번 보고요. 자, 단답형으로 넘어가셔서 3점짜리 중에 질문 있나요? 16, 17, 18, 19까지 질문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문제 없어요? 그럼 넘어가요. 20번 괜찮아요? 해봤어요? 20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20번 보고요. 21번은 해보세요. 노가다 뛰면 이거 나와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아 4점짜리 문제 중에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하면 나는 솔직히 1순위가 얘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끈기로 풀려요. 끈기로 풀려요. 그래서 이건 풀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이 글쎄 요즘 수투는 너무 쉬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4점짜리라고 말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이 좀 생각하면서 그래프? 생각하면서 그래프 그런 애들도 좀 붙잡고 늘어지면 풀리는 편이라서 22번 볼까요 한번? 20번 봅시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시죠. 14번은 다 풀어주면 니네 눈 돌아갈 것 같고 일단은 요 말이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14번 보시면 F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래요 라고 줬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희한합니다. 나도 이걸 좀 고민했어. 이게 뭔 소린가. x1보다 x2가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 어떠세요?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ft 빼기 fa가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f'a의 t-a dt가 된다.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이거인 모든 a의 범위가 a가 -1부터 작거나 같거나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또한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의도로 준 거겠지만 f1이 15, f'1이 1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f4를 구하래요. 사실상 4차 함수의 유추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정적분 문제인데 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 말을 해석해야 돼.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니디 문제에서 진위형 문제에서 이제 부등호가 등장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 함수값. 누가 더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걸로 그 부등호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거 밝힌다고, 그지? 그래서 함수값으로 따지고요. 두 번째는 뭘로 따지죠? 기울기. 그리고 세 번째가 넓이입니다. 보통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기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요 시각을 갖고 있으시면 이 문제를 볼 때도 다짜고짜 저걸 계산하라고 문제를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임의의 x1, x2라는 설명이 있는데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그래프 개형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상태에서 해석이 안 돼요. 나도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해석이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우변 자리를 좌변으로 이항시켰습니다. 이렇게 이항시켰어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보시면 결국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보세요.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뭐에서 ft에서 뺀 거야. 누굴 뺐냐면 f'a의 t-a의 dt가 아니지. 더하기 fa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뻐 보이지 않아요? y는 f'a의 x-a 더하기 fa라고 써있으면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x는 a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됐습니까? 이거 이해 가세요? 그거를 fx에서 뺀 거야.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적분하라 이거죠. 되겠죠? dt가 맞았네. 되십니까? 중괄호의 중괄호는 좀 어색하니까 대괄호로 바꿀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계산을 하고 해결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을 세웠으면 이게 넘어갔잖아요. 그지? 넘어가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이 녀석의 해가 a가 마이너스로부터 작거나 같거나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이걸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을 땅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일단 여기서 얻어낸 힌트가 뭡니까? 희재야, 이거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요. 접선의 방정식이요. 에이, 진짜 속상하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적당한 4차 함수가 있어요. y는 fx가. 그럼 이 위에 아무거나 찍어봐.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데를 찍었다고 쳤어. 오케이? 찍었으면 요걸 지나가는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접선 있겠죠? 접선이 있겠죠? 이렇게 접선이 있을 때 x1, x2를 니네 맘대로 정하라 이거야. 어디로 정해요? 니 맘입니다. 문제에서 x1, x2에 대한 제약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x1보다 x2가 크기만 하면 돼. 됐니? 그럼 만약에 내가 x1을 여기로 잡고 x2를 여기로 잡았다고 치면 보세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함수 fx에서 이 접선을 뺀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요걸 뺀 이 녀석에 대한 뭐예요? 정적분 결과죠. 그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그림이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x1, x2를 여기로 잡아서 망정이지. 만약에 x1, x2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가 x1이고 이 자리가 x2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역이잖아. 양수 아닌가요? 아니지. 뭐에서 뭘 뺐어? fx에서 접방 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 뺀 거는 다음에 적분한 거잖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0보다 커요 이게? 안 크잖아. 음수됐잖아. 그지?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애들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겁니까? 함수 다시 그릴게요. 하나만 더 그릴게요. 여기다가. 함수가 만약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서 이 자리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자리가 x가 예를 들어 3인 거지. 이렇게 되는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이 얘보다 조금 더 왼쪽에서 잡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미하는 게 뭐야? x 이퀄 a에서의 접방 아닙니까? 정확하게 여기서는 t 이퀄 a에서의 접방이겠죠. 그죠? 그럼 t가 a보다 마이너스보다 작아. 작은 데서 네가 접방 잡았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생겼겠죠. 접방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x1, x2 아무 데나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fx랑 접방 사이에 둘러싸이고 있는 영역의 넓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역의 넓이라기보다 정적분의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양수겠죠. 이렇게 되면 된다고.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근데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서 아까처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접선이 생겨버려. 마이너스 1 여기 있어요. 얘보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넘어가면 접방이 이렇게 생기면서 뚫고 지나가는 그림이 생겨. 그럼 내가 x1, x2를 여기서 잡았다고 쳐버리면 음수잖아. 그럼 망하는 거라고. 망한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문제의 해석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결국은 y는 fx라는 녀석이 4차 함수인데 그 4차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거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서 오케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서 공통접선을 갖는 거예요. 공통접선. 공통접선을 갖는 겁니다. x 이퀄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x 이퀄 어디에서? 3에서. 공통접선을 갖는 거고 이 안쪽으로다가 만약에 접점이 들어오면은 뚫고 지나가 버려. 그지? 뚫고 지나가 버려. 됐어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커지는 접선을 생각해 보시면 둘러싸인 영역이 항상 어때요? fx가 더 위에 있죠. 이런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그래프의 경우 이런 형태예요. 딱 요 형태인 겁니다. 되겠어요? 요 형태인 겁니다. 요 형태인 거예요. 공통접선이 존재하고 그 공통접선 마이너스 1과 3일 때의 접선인가 포개어진다. 공통접선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보면 딱 아시겠죠? 그죠? 이 정도로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뭡니까? 결국은 이게 만약 y는 fx라고 논다면 f'-1과 f'3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기가 추가가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되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 보면서 좀 불편했는데요. 문제를 풀어놓고 나니까 더 불편했어요. 왜냐면 이거 비율관계 성립해요. 비율관계 써먹을 수 있어요. 좀 별로긴 합니다. 비율관계 이용하면 그냥 게임 끝나요. 그게 좀 별로예요. 나도 비율관계 안 쓰고서 풀어봤거든요. 4차 함수 비율관계는 내가 인간하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4차 함수의 비율관계라는 건 좌우 대칭한 그림밖에 없어 사실은. 좌우 대칭한 그림밖에 없고 좌우 대칭하면 당연히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하거든요. 좌우가. 이게 다예요. 얘네들이 대칭하면 요거 길이 똑같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좌우 대칭하는 그래프에 대해서만.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려버리면 우리가 새로운 함수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앞에서 우리가 적분 안에 있는 저 녀석 있잖아요. 적분할 때 썼던 이식. 얘들아 요걸 봐봐. 요거 FT에서 접방 뺀 거 있죠. 그죠? FT에서 접방 뺀 거를 새로운 함수 뭐 GT 같은 걸로 만들어 놨다고 치잖아요. 그럼 GT는 좌우 대칭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된 거야? y는 fx에서 접선의 방정식 y는 뭐 mx 플러스 n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죠?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fx에서 얘를 뺀 거야. 이걸 새로운 함수 gx라고 잡았다고 쳐봐. 오케이? 그럼 얘의 특징이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고 미분계수 0이죠. 3 대입하면 0이고요. 그죠? 그렇잖아. 3 대입하면 0이고 미분계수 f'이 3도 0이겠죠. 이해가세요? 그렇잖아. 3에서의 미분계수와 3에서의 기울기가 같을 거 아니야. 0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됐어요? 그럼 gx는 어떤 애냐면 gx는 최고차항계수만 모르고 최고는 뭔지 모르고 근데 1이라고 줬으니까 얘도 1일 겁니다. 최고차항계수. 그리고 gx는 그래서 어떻게 생기느냐면 결국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x-3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gx가. 왜? 다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된다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네들이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0 될 거고 3 대입하면 얘네들이 같잖아. 0 될 거고 미분한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 되고 미분한 다음 3 대입해도 0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인수를 최소한 2개씩은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별로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라는 걸 눈치를 까시면 비율 관계라는 걸 눈치를 까시면 중간에 요거 뭐예요? 가운데 있겠죠. 요 녀석이 거리가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 3이고 이 자리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자리 x 이퀄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죠? 근데 문제 보세요. 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보시면 f 프라임이 얼마래요? 1이래요. 그죠? f 프라임 1이라고 줬죠. 그죠? f 프라임 1이라는 내용을 써먹으시면 그림이 지금 요 그림은 잘못된 그림인 거고 정확하게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잡혀서 요 자리가 x가 1인 지점인 거고요. 오케이? 요 자리가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 요 자리가 3인 지점이 돼서 평행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원래는 이제 노가다를 띄고 계산을 하시면 계산 소요가 엄청 많아지는데 결론은 이렇게 비율 관계를 생각해서 보면 f'-1이나 f'3이나 f'1이나 다 같을 거거든요. 근데 f'1이 1이라며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세팅 가능하죠. f'x 그럼 어떻게 생기네요? 일단은 fx가 4차 함수니까 지금 나 비율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쌤 비율 관계 아니고 푸는 방법 어디 있어요? 하면 풀어놓긴 했거든요. 난 최대한 비율 관계 안 쓰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안 쓰려고 했는데 어쨌든 자, 최고차 한계수는 4일 겁니다. 왜냐면 저 녀석이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4로 시작하겠죠. 그죠? 근데 x 플러스 1도 인수고요. x 마이너스 3도 인수고요. x 마이너스 1도 인수일 거고요. 인수라고 말하면 그렇고 그지? 어쨌든 대입하면 1 될 거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세팅 괜찮죠? 그죠? 전개하고요. 적분하시고요.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치? 요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까지 끌어내는 과정에 사실 비율 관계를 좀 써먹은 겁니다. 요런 걸 좀 써먹은 거예요. 비율 관계를 써먹은 거라 솔직히 좀 그래요. 비율 관계 안 써먹을 거면 근데 계산 과정이 엄청 길어집니다. 엄청 길어져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4번 봤고요. 15번 봅시다. (15번)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죠. 세실수 APQ에 대해서 P보다 Q가 크다라고 했고요.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보시는 것과 같이 2의 x제곱의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언제? x가 P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Q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생겼고요. x가 P랑 Q 사이일 때는 a 플러스 로그 2의 x랍니다. 언제? x가 P랑 Q 사이일 때. 그리고 f가 1대1 대응이래요. f는 1대1 대응이래요. 그랬을 때 f의 2분의 p 플러스 q의 그래프의 요가의 값이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래프가 나오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봐봐. 요거 그릴 거임. 왜? 이건 전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구간은 나중에 보시고요. p가 어디 있는지 q는 어디 있는지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은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뭐부터 그려야 돼? 점근선. 그리고 절대값 아직 안 씌웠잖아. 그지? 절대값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됐어요? 뭐 대입하면 0이야? 시야 뭐 대입하면 0이야? 2요. 그죠? 요거 점근선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0 대입한 마이너스 3 해서 한 요 정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얘가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건데 이 녀석에다가 절대값 씌울 거죠, 결국은.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에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에 통 튕겨 올라가야 돼요. 통 튕겨 올라가면서 그래프 개형이 이 자리가 y가 4가 되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편하죠. 상당히 불편하죠. 아니 문제에서 뭘 했는데 1대1 대응이라며. 이게 무슨 1대1이야. 겹치는데 그지? 그러니까 중간이 사라져줘야 돼요. 겹치는 부분들이 사라져줘야 돼. 그걸 일단 제1과제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로그 애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로그도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실수에서 실수로의 범위라는 겁니다. 저 식 바로 밑에 보시면 나는 간단하게 저렇게 1대1 대응이라고 써놨는데 문제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라는 이 조건이 엄청나게 빡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쌤 여기 1대1 안 되네요도 있겠지만 자 주어진 공역이 실수 전체인 겁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 사실 더 불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지울게요. 더 불편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X축 아래쪽에 있는 모든 영역입니다. 여기에 다 대응돼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엄청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자리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P자리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일단은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정의역을 벗어나죠.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으로는 안 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P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P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잡아버리면 제한이 생겨요. 밑으로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점근선을 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자리는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확정. 여기까지는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P자리는 0이어야 돼요. P는 0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P는 0으로 삼아서 여기는 끊어버릴게요. 끊어버리면 여기 자리가 0,3이 될 겁니다. 이 자리가 0,3 될 거고 3 될 거고 중간은 좀 사라져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중간은 좀 사라져주고 대신에 로그가 요 중간 어디면가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로그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거죠.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꾸역꾸역 올라와요. 점근선이 x 이퀄 0인 건 뻔하잖아.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다는 건 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꾸역꾸역 올라오곤 있는 건데 어디부터 얘네들이 터치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근데 또 뻔히 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가 또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겹친 애들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y 이퀄 4가 되는 포인트 얼마죠? 뭐 대입하면 4 나와요? 여기다가 3 대입하면 4 나오죠. 2에 세제곱하면 8이잖아. 8 빼기 4니까 4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3일 거거든요. 이 이전까지 그래프는 사라져줘야 되는 겁니다. 겹치니까, 그지? 그리고 3일 때 얘가 그럼 어디까지 커버리지를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로그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싹 사라지면서 그럼 위에는 해소가 됐죠. 1대1이네 1대1이네 y 이퀄 4일 때도 포함해서 크거나 같다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잡아서 커버리지 잡아주시고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를 로그가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y 값들도 1대1 문제 없어요. 1대1 다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가 3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지? 됐어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기어 올라와야 돼? 3 대입해서 3까지는 기어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기어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 전체에 대응이 되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 대응되는 건 사실 P자리 0으로 잡으면서 끝난 거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0일 때 딱 3이니까 3보다 작은 영역들을 채워주시는 역할을 나머지 로그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인즉슨 여기다 Q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 3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정확하게는 이제 x 이퀄 3으로의 자극한이긴 한데요. 됐죠? x 이퀄 3으로의 자극한이긴 한데 그 자극한이 는 3이 돼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네요. 됐어요? 큰일 났네 진짜. 자 리미트 x를 그러니까 3-로 보내 이 자리가 그러니까 3이란 얘기입니다. 이 자리가 3이란 얘기입니다. 3-로 보냈을 때 a 플러스 로그 2에 이제 x가 있는데 그게 3이 돼줘야 돼요. 이 그림이 돼야 됩니다. 됐어요? 이 그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a 더하기 로그 2에 3이니까요. 그러니까 a는 뭐 자세히 쓸 거 없이 3 마이너스 로그 2에 3 하지 뭐. 좀 꼴보기 싫지만 요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다? f의 2분의 p 플러스 q다. f의 뭐 이 자리 뭐 0이고요. 그죠?
Q자리 3이니까 F 2분의 3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F 2분의 3 얼마임? 물어보는 건데 2분의 3이면 당연히 여기 어디쯤 있겠죠? 여기 중간 어디쯤 있겠죠? 그죠? 어디쯤 있겠죠? 음수일 수도 있고 뭐 더 올라왔을 수도 있고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2분의 3을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 2분의 3은 A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인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A 더하기 로그 2의 3에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뭐예요? 이게 3이잖아요. 그죠? 3 빼기 1이니까 2겠네요. 답 2 끝. 더 많이 올라왔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그림인 거네 따지고 보면. 그죠? 이런 그림이었던 거네. 그래서 어쨌든 답이 2다 끝. 이렇게 됩니다. 할만하지 않냐? 이 정도는 그냥 노멀한 4점? 노멀한 4점입니다. 넘어가시고요. 20번 볼게요. 20번은 아까 이제 후루룩 훑어보면서 대략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도형이 있고 삼각형이 있고 A고 B고 C고 이렇게 해놓고 너 D고 이렇게 잡아놓고 이 각도가 세타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BC를 3대 1로 내분한 점이 D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그냥 편하게 여기는 내가 3A라고 할게요. 이걸 3A라고 하고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3대 1의 비율이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AD의 길이가 루트 2라고 줬어요. AD의 길이가 루트 2고요. 이만큼이 루트 2고요. 길이가. 그리고 AB 대 AC의 길이를 2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2대 1인 거죠. 그죠? 그럼 이건 2B 대 B라고 하지 뭐.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아, 쌤 이걸로 뭘 구하나요? 구해줘요. 이렇게 해놓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래요. 줄 거 다 줬네요. 그죠? 이래놓고 뭘 구해라? 삼각형 ABD에 ABD면은 얘인가요? 이 녀석에 대해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건데 외접원 얘기 나오면 사인 법칙 기억나시죠? 옛날에 표 만들어 줬던 것도 기억나지? 그지? 변 3개 주면은 뭐야? J 코사인 법칙, 그지? 변 2개 주고 각 하나 줘놓고 나머지 변 물어보면은 그것도 J 코사인 법칙. 변이 하나야, 각이 2개야, 그지? 그리고 변의 길이 물어보면 사인 법칙,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외접원 관련된 얘기하면 사인 법칙.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내가 A, B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코사인 값을 알잖아요, 그죠? 코사인 값 알고 그러면 하면 되지 뭐. 여기서 J 코사인 법칙 한번 돌릴까요? 삼각형 ABD에서 각도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2B의 제곱이 J 코사인 법칙 돌리는 겁니다. 9A 제곱에 더하기 루트 2 제곱해서 2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네들 곱한 거 하면 2 6 루트 2 A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A랑 B 사이 관계식이 이쁘게 하나 나오겠네요. 전개할게요. 4B 제곱 요거가 4분의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요 자리가 4분의 루트 2라고 했으니까 루트 2 곱해서 2 만들고요. 그럼 10이 될 테니까 4로 나누면 3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라. A랑 B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뭐 썩 그렇게 막 이쁘거나 뭐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 상태로 그냥 써먹어야겠죠. 근데 방법이 없죠. 네. 딱히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막 그닥 뭐 이쁘게 나오지는 않네요. 아쉽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거밖에 없죠. 이거 써먹을 생각하시고요. 보통 이렇게 주면은 또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접원의 넓이야. 그럼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B의 값이 필요한데, 그지? B의 값이 필요한데 B를 안 줬지 않습? 그지? B를 안 줬으니까 요거 하나 해봅시다. 각도 하나만 더 정할게요. 요거 알파라고 할게요. 각도 하나를 더 정한 이유는 뭐냐면 사인 법칙을 엮어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알파 기준으로 J 코사인 법칙을 돌릴 수도 있고요.
알파라는 건 이 삼각형의 한 각이기도 하지만 ABC의 한 각이기도 하거든요. 이래저래 좀 쓸 일이 있고요. 괜찮나요? 그렇게 해서 알파에 대한 식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 세타가 역할이 하나밖에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될 거, 그지? 파이 r 제곱을 해야 될 건데 그때 r을 구하는 도구로서 세타는 쓰일 거거든요. 그죠? r이라는 게 2r이라는 게 사인 세타분의 결국은 2b 이렇게 해서 구할 거라 b 값을 알아내셔야 돼요. 그죠? b 값을 알아내셔야 돼요. 즉 r 자리는 사인 세타분의 b인데 사실 사인 세타는 아는 거죠. 이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된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사인 값은 구하는 건데 문제가 이 b 값을 어떻게 구하냐가 문제입니다. b 때문에 하는 거예요. b 때문에 지금. 오케이? b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알파라고 저 세팅한 녀석으로 한번 돌려보시죠. j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돌린다기보다는 j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을 좀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저 a, b 사이의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알파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지. 첫 번째는 삼각형 ABD에서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삼각형 ABC에서 하나가 나올 거고. 오케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되겠어요? 첫 번째 2 곱하기 딴딴. 오케이? 식으로 쓸게요. 2 곱하기 3a 곱하기 2b분의 아이고 2b분의 3a, 2b 3a의 제곱 2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제곱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죠? 이런 거 하나 있고요. 얘는 뭐랑 또 똑같아요? 2 곱하기 4a랑 2b 그죠? 4a랑 2b를 이용하셔서 위에가 또 4a의 제곱에 더하기 2b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번엔 b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a, b 사이 관계식이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얘네들을 연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빠질 겁니다. 얘네들끼리만 비교할 거예요 이제. 오케이? 얘네들끼리만 비교할게요. 꼴배기 싫은 걸 일단 제낍시다. 뭐 양변에서 2를 곱해주시면 날아갈 거고 2b 곱해주시면 날아갈 거고 이렇게 처리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계산 한 번만 더 할까요? 좌변 자리는 3a분의 결국은 3a 제곱 9a 제곱에 더하기 4b 제곱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거고 우변 자리는 4a분의 4a에서 16a 제곱 있을 거고 이 녀석이 4b 제곱인데 b 제곱 뺐으니까 3b 제곱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뭘 넘기고 해야 되나? 계산 되게 하기 싫게 생겼네. 계산이 9a 제곱. 연립을 였다 할까? 왜냐면 문득 눈에 띄는 게 이게 눈에 띄어서 어차피 얘네들을 연립은 해야 되긴 해야 되거든요. 연립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할까를 좀 고민 중이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계산을 이어나간 다음에 이 녀석을 더 정리한 다음에 결국 양변에 잠깐만 a도 제낄 수 있겠다. 양변에 4 곱하고 2 곱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4 곱하고 3 곱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산수를 좀 줄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 자리를 바꿀 수 있네요. 그죠? 저거 이용하셔서 4b제곱 빼기 2가 4b제곱 빼기 2가 9a제곱 마이너스 3a거든요.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이 자리를. 그럼 계산 소요가 좀 줄겠죠. 3으로 약분이 될 테니까요. 그죠? 그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뭐 b제곱에 대한 식 하나가 더 나온 다음에 얘네들을 연립한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소요가 꽤 있네요. 3분의 18a 제곱 빼기 3a입니다. 3분의 18a 제곱 빼기 3a입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2시간 넘게 줄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될 겁니다. 좌변 자리는 6a 제곱에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우변 자리는 이제 4분의 얘가 남은 거죠. 이 상태에서 양변에 4를 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양변에 4를 곱해 보시면 24a 제곱에 마이너스 4a는 16의 a 제곱에 더하기 3b 제곱이 될 거고요. 별론데? 별로야. 넘어가면 8a 제곱 마이너스 4a가 3b 제곱 될 거고 얘네들을 엮을 수가 있나?
계산 소요 이걸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계산 소요가 늘어지는 게 지금 계산 소요가 계속 늘어지거든요. 이거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 양변을 4로 나누거나 3으로 나누면 계산 소요가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쟤에다가 3 곱하고 얘에다가 4 곱한 다음에 연립해 주시면 A 값은 나오겠네요. 그죠? 어. 그거가 최선일까? 음.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해도 나오는데 똑같이 나와요. 요거 하자는 거 아니야? 요거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그렇다고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 하나 더 나와요. A, B 사이 관계식 나올 건데 결국은 얘네들을 연립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걸로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거나 싶어서 괜찮아요. 그 방법도 좋아요. 그 방법도 좋아요. 그게 계산서 이것도 적을라나? B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들어갈 거고 그게 계산 소요가 더 적을라나? 하고 B제곱은 하고 나올 테니까 저게 계산 소요가 더 적겠네. 저게 더 낫겠다. 저걸로 할 걸. 생각을 했는데 이거보다 이게 낫겠지 하고 이쪽으로 간 거였거든요. 계산 소요가 이게 훨씬 더 많네요. 뒤로 가면 비슷해지긴 할 건데 계산 소요가 많긴 많네요. 만약 이쪽에서 넘겼다고 치면은 J 코사인 넘겼다고 치면은 B제곱이 이제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그치 2 곱하기 루트 2A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됐겠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바로 연립되네요. 이게 낫겠다. 이게 훨씬 낫네. 이게 훨씬 나았네. 바로 이렇게 다 약분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그냥 B제곱이 A제곱 플러스 A에 플러스 2 플러스 2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4배 한 다음 빼버렸으면 A에 대한 식이 훨씬 이쁘게 나왔겠네요. 생각했는데 왜 이게 더 좋다고 판단했을까? 4배 4배 걸어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걸로 합시다. 이 계산 소요가 이게 훨씬 더 적겠네요.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주시면 0일 거고 5A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6일 거고 마이너스 7A일 거고 정리 한번 해주시면 5A 제곱에 마이너스 7A에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1이랑 2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달고 있고요. 그럼 5A 플러스 3이랑 A 마이너스 2가 0인데 당연히 A 자리는 양수일 테니까 A 자리는 2일 겁니다. 이게 훨씬 낫네요. 여기 지워.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다. A 자리가 2인 걸 알아냈다면 연달아 이용해서 B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B제곱은 앞에서도 구했지만 A제곱에 더하기 2에 더하기 A이기 때문에 여기다 2만 때려 넣으면 되거든요. 그죠? 실제로 2 때려 넣어 보시면 4에 2에 2일 거라 8입니다. 즉 B자리 얼마야? 2루트 2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외접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을 먼저 구해주시면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저거 제곱해서 1에서 빼줘야 된다. 그지? 제곱했더니 16분의 2,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8분의 7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2루트 2분의 루트 7 이 정도로 그냥 처리할게요. 뭐 유리화 나중에 하면 되니까. 2루트 2분의 루트 7 이렇게 사인 값이 나올 거고요. 그때 B 값이 2루트 2니까요. 됐죠? 계산을 이어나가 보시면 분자분모에 2루트 2 곱해서 이렇게 제끼고 그럼 이제 얘는 루트 7분의 8인 거죠. 유리화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유리화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할 때. 어쨌든 문제의 그럼 답은 뭡니까? 파이 R제곱일 텐데 파이 곱하기 요거 제곱한 거니까 7분의 6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7분의 64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중간에 뻘짓을 했네. 이게 훨씬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22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을 좀 길게 해가지고 f가 3차 함수이긴 한데 gx가 마이너스 fx죠.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 fx에 마이너스 절대값 2x 제곱에 마이너스 8이죠.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까 서두에 설명하긴 했지만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g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엄청나게 센 조건이죠. 절대값 씌워놓고도 미분 가능하대, 그지? 엄청 센 조건이죠. 이렇게 되도록 했을 때 f의 마이너스 5가 얼마냐? 라는 문제고요. 자, 아까도 일단 말로만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하나씩 점검해보자면 gx 자체가 일단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g는 x는 0에서 연속일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0 때려 넣은 거랑 지금 f의 마이너스 0이랑 절대값 f 0이랑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절대값 씌웠으니까 8 나올 거라 마이너스 8이 같을 겁니다. 됐죠? 자, F0은 그래서 음수이면 안 돼요. F0이 음수이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등호가 성립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F0은 무조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죠? 음수이면 마이너스 F0은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8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말이 안 되니까 F0은 0보다 작아야 하고요. 따라서 0보다 커야 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F0은 F0에 빼기 8 이렇게 돼서요. 넘기고 넘겨보시면 2F0이 8입니다. 따라서 F0은 4예요. 0,4 지나고는구나 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됐죠? 네, 이렇게 생기네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또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 그래서 fx를 고지고대로 보실 게 아니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gx를 두 개로 쪼개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쪼개야 됩니까? 아까 밑줄 쳤던 요 자리가 2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 즉 2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2랑 2 사이일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그죠? 2랑 마이너스 2의 바깥 칠 때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나옵니다. 그죠? 요거에 대한 절대값을 먼저 처리하자는 거지. 그 말인즉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 영역으로 문제를 나눠서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2보다 작을 때 요때는 너 음수잖아 이러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다고 쳐서 fx의 절대값에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8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음수니까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결합해서 플러스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그러면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땐 양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확정인 거다. 됐죠? 이런 그림인 거다. 그럼 여기서 사실은 0보다 큰 이 영역에서 이제 되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되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그런데 g는 x 이퀄 2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요.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 어떻게 해? 막 이 얘기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미분 가능을 만들 수 있을까? 요 고민이 되는 거죠.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fx가 x의 2의 근방에서 만약 부호가 같다면 따라서 만약에 뭐 좌미분계수를 따지더라도 요거 미분해서 f 프라임 뭐 2에다가 더하기 미분해서 2 대입하는 거니까 이거 미분까지 할까요?
x가 2보다 작을 때. 조금 어색한 표현 좀 쓸게요. 어쩔 수가 없어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절대값 fx라는 애가 있을 건데 걔를 미분해. 뭔지 몰라 아직. 뭔지 모르는데 미분을 하고 그럼 뒤에 이제 4x가 붙을 거고요. 여기다가 2 대입하겠죠. 그죠? 얘도 절대값 fx라는 애가 있을 건데 그거 미분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x가 붙겠죠. 그 다음 x에다가 뭐 대입할 거예요? 2 대입하겠죠. 그죠? 여기다가 2 대입할 건데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같아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안 같다고 하는 게 맞겠죠. fx가 똑같다면, 그죠? 그러니까 fx의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딜 기준으로? x는 2를 기준으로. 얘가 같은 애면 안 된다고. 얘네들이 만약 같은 애였다면, 오케이? 지금이랑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지만 절대값의 결과가 만약 같아. 둘 다 fx야. 예를 들어. 그럼 f'x, f'x에다가 2 대입하는 거거든? 그지? 여기다가도 2 대입할 거고. 그럼 f'2에다가 8 더한 거랑 f'2에다가 8 뺀 거랑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f'x고 얘도 마이너스 f'x인데 거기다가 2 대입하고 2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f'2에다가 더하기 8한 거랑 마이너스 f'2에다가 빼기 8한 거랑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 부호가 반대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따라서 fx는 x 이퀄 2일 때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2에서 튕긴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해가세요? x는 2에서 튕긴다는 얘기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fx의 그래프의 개형 간단하게 x는 2 근방만 본다면 x는 2라는 애가 여기 있잖아요. 그지? 만약에 얘가 있으면 fx는 이렇게 튕기셔야 돼요. 텅 튕기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y는 fx의 절대값이 x는 2의 근방에서 이렇게 생겨야만 한다고. 다른 데는 안 볼게요. 여기만 볼게요. 이렇게 생겨야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x가 2보다 작을 때니까 그때는 얘가 감소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하기 8 할 건데 같아지려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선 감소해야 된다고 보실 거라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음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미분계수는 양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기 정상태면은 사실은 원래 fx는 원래 다항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애일 거거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보세요.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있어. y는 fx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 x2에서 미분계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f'이라는 애가 있을 거라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이라는 애가 있을 거고 걔가 적당히 양수든 음수든 간에 음수로 보는 게 맞을까? 양수로 보는 게 맞을까? 그것도 고민되네. 양수라고 그냥 가정해볼까요? 편의상? 음수라고 가정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음수라고 가정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데 절대값 씌우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셈이거든? 오케이? f'이라는 애가 있다고 칠게요. 이 녀석을 적당한 양수라고 볼게요. 라 가정할게요. 가정한다고 치면 얘는 f'2인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f'2인 거고 얘는 f'2인 겁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f'2의 절대값인 거죠. 얘도 f'2의 절대값인 건데 얘는 양수일 거고요. 얘는 음수일 거고요. 얘는 양수가 될 거라고요. 요거는 이제 좌미분계수고 얘는 우미분계수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어렵죠? 어려운 문제니까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f'2를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여기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f'2에 더하기 8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g'2라는 게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얘이기도 하면서 f'2에 빼기 8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의 결론이 뭡니까? 여기서의 결론은 f'2에 f'2가 얼마예요? 8인가? 그렇겠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같으니까. f'를 양수라고 가정한 건 결과입니다.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f'를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얘네들이 같다니까 넘어가면은 이 f'가 16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f'가 8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고요. 괜찮죠? 이런 조건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사실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x 이퀄 0에서도 이제 미분계수 얘기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난리 났네. x 이퀄 0에서도 미분계수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x 이퀄 0에서도 미분계수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가정은 f'이가 양수라는 가정이고요. 실제로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뭐 최고치 한계수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저거였나? 없잖아요. 그래서 fx를 난 지금 어떻게 봐주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fx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그림. 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x 이퀄 2라는 지점이 이를테면 여기 정도 있는 겁니다. 2라는 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y는 fx가 있다고 치면. 이런 그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죠.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프 개형이 이것도 3차함수 유추로 봐야 되겠는데, 요 그림보다는 정확하게 요 그림으로 보셔야 되겠다. 보세요. 이렇게 보셔야겠다. 왜냐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x 이퀄 0에서 이거 절대 저기 마이너스 붙일 거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미분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요 그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면 또 저기서 얘를 또 빼. 미쳤어. 이것도 빼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gx는 x는 0에서의 근방이 우 근방은 오른쪽 근방은 여기 있는 거고 왼쪽 근방은 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난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난리예요. 0,4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지?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고 x가 0일 때는 4 지나가야 될 거고 복잡하네요. 미분에서 0 대입했을 때 기울기가 f0이 4가 돼야 될 거고 하나 더 봐야 되겠는데 x는 0에서 연속 말고 미분 가능도 봐야겠는데요. 그래프 개형으로 넘어가려더니 못 넘어가겠네. 어렵네요. 요거는 중실학급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x는 0에서 미분 가능도 볼게요. 자, 어찌됐건 0보다 클 땐 양수예요. 다 양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g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써먹으실 거면 결국은 요거가 이제 마이너스 f 프라임 0일 텐데요. 그거랑 여기에다가 미분해서 0 대입한 거랑 똑같을 거예요. 걔가 얘예요, 얘.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0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f 프라임 0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미분한 거에 0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가세요? 나 지금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봐봐. 뭐 한 거야? 요거 미분하면 당연히 f 프라임 x겠죠. 거기다 0 대입한 거라서 이게 좌극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극한은 얘예요, 지금 본 게. 여기다 0 대입한 거예요. 되겠어요? 여기다 0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같아진다는 얘기는 f 프라임 0은 음수란 얘기네요, 그죠? f 프라임 0은 음수가 돼야 하는 겁니다. 0은 뭐 이렇게 지나가지네, 그러면은 아까 그림으로 넘어와서 0일 때 접하는 게 아니라 0,4를 지나가면서 감소하는 그래프의 개형으로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그림이 아니라 x 이퀄 0이 이쯤 있는 거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내려갈 때 0일 때 미분계수가 같음. 오케이. 안 같으면 0 돼야 되잖아. 안 같으면 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나는 그냥 야, F'형이 음수겠네 라고 말했는데 양수여도 돼요. 양수라기보다 정확하게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문제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음수면은 그냥 등호가 성립하고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F'형이 F'형이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F'형이 0이어도 되잖아. 이 상황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 상황도 상관없잖아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0,4를 지나가긴 하는데 y는 fx가 0,4를 지나가는데 0,4를 지나가면서 미분계수가 0이 돼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음수가 돼도 상관없고 0이 돼도 상관없고 네. 네. 그리고 사실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자리 정도를 0,4라고 치면 자, 문제가 요거야 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0,4를 지나가는 건 알잖아. 그 기울기가 음수가 돼서 상관없고 이렇게 됐다고 치면 x 이퀄 2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어졌어요. 문제가 없어졌는데 얘는 어떡하죠? 요런 애가 또 생겼어. 이게 문제야. 요런 애가 생겼다는 게 또 문제야. 요런 애가 생긴 게 또 문제가 돼요. fx에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을 한 게 fx에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을 한 게 2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들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미분 가능할까요? 라는 거지. fx가 0보다 크면은 그대로 쓸 거고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붙일 건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중간에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2,0을 지나갈 거니까. 2,0을 지나가면서 2에서의 미분계수가 8이에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의 경우 지금밖에 없을 건데 그럼 중간에 하나를 더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중간에 하나 더 지나갈 때 이 녀석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이면 문제 없겠네요. 되나요? 잠깐만 고민 좀 해봅시다. 이 경우는 참고로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는 0과 2 사이에서 값이 나오는 경우라서 요 경우로 보셔야 되거든요. 요 경우로 보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로 보셔야 돼요. 요거 하나로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요 자리를 내가 알파라는 애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알파라는 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도 미분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gx란 녀석이 x가 알파보다 0과 알파 사이에 있어. x가 0과 알파 사이에 있을 때는 fx가 양수일 거고 그래프 개형상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죠? 만약에 x가 알파보다 커. 알파보다는 크고 2보다 작으면 경계 일단 생각 안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달아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올라가야 돼요. 밑에서 접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될 텐데 이게 x 이퀄 알파에서 미분 가능해야 될 거란 말이야. 미분해준 게 지금 말고 미분해줘서 f 프라임 x에 더하기 4x 한 거랑 더하기 4x 한 거랑 f 프라임 x에 더하기 4x 한 거랑 마이너스 f 프라임 x에 더하기 4x 한 거랑 알파를 대입했을 때 같아야 돼요. 알파를 대입했을 때 같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고 이 알파 대입해서 f 프라임 알파에 더하기 4알파 한 것과 마이너스 f 프라임 알파에 더하기 4알파 한 게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제껴질 거라 결국 f 프라임 알파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지나갈 거면 아까 거는 그래프가 달랐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x가 2인 지점에서 전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저 절대값이 달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f2가 근데 꼭 0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 근데 2에서 0 fx는 2에서 0 돼야 되겠지. fx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지. 전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달라진다라는 말이 가능하지. 저렇게 해야지만. 야, 그래프 개형 되게 어렵게 생겼네요. 자, 지금까지 말했던 걸 다 만족하는 애들을 그리셔야 됩니다. 일단 F형은 4여야 되고요. 아까 확인했죠. F형은 4여야 되고 F'0은 0이거나 아니면 F'0은 음수여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F'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고요. 만약에 0과 2 사이의 x에 대해서 알파라는 애가 있는데 알파가 0과 2 사이에 있어. 0과 2 사이에 있는 알파에 대해서 f 알파가 0이면 f 프라임 알파도 0이 돼야 돼요. 이걸 또 만족해야 되고요. f2가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다르긴 한데 2를 대입했을 때 같아진다. 부호가 반대이긴 해. 그러니까
또 2는 또 0이어야 돼요. 이걸 모두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돼요. 와, 개빡센다 이거. 지금 내가 증가하는, 궁극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만 생각하고 있거든. 감소하는 그래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제까지는 증가하는 그래프의 개형만 생각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는데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모두 만족하는 fx의 그래프가 안 나와요. 준킬러 그냥 자동인데 이거? 준킬러 자동으로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감소하는 그래프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그거 가능하겠네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y축이 있다고 치면 어쩔 수 없어. 이런 문제는 시행착오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시행착오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x 이퀄 0에서 미분계수가 음수가 아닙니다. 그죠? 음수가 아니에요. 4는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정해야 돼요.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x 이퀄 0에서 미분계수가 0이 돼주는 거죠. 이렇게는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이면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내려가고 이 자리가 2면 되겠네. 끝. 나왔네. 아우 어렵다. 어렵네요. 다시 그릴게요. 앞에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찾았어요. 아우 힘드네. 힘들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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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생겼는데 fx? 자, 0,4에서 꼭지 가져야 돼. 꼭지? 뭐 극소값 가져야 되고요. 어쨌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 자리입니다. 요거면 돼요. 끝이에요. y는 fx 이렇게 생기면 주어진 조건 모두 만족합니다. 아까 내가 알파가 이런 알파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건 지금처럼 궁극적으로 증가하면서 2콤마형을 지나가려면 중간에 한번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파가 존재하겠네? 증가하는 그래프면 야 근데 이런 알파에 대해서 f' 알파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알파는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증가하는 그래프의 개형에서 이런 그래프가 없는데 라는 결론이었는데 그래서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으로다가 하면 턴한 거죠. 턴해서 봤더니 가능하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됐어요? 됐어요? 요런 애입니다. 요런 애입니다. 요런 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 개형으로다가 특정 짓고 끝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짓고 끝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자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특정 지었어 이제. 오케이? 특정 지었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 개형 만들어 보자를 해보셔야 되는데 0 대입하면 4고 0에서의 미분계수 0이고 2에서의 미분계수가 그러면 마이너스 8이었겠네요. 그죠? 아까는 양수인 걸 가정했었는데 추가적으로 f'2가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해주시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겠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고요. 깡으로 해야 되나?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x 이퀄 0에서 극소니까. 자, 요령을 한번 부려볼게요. 한번 비율 관계 같은 걸 이용해서 요령을 안 돼. 안 돼. 요령을 부려볼게요 했는데 안 돼.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냥 뭐 4차 함수니까 3차 함수니까 최고차 한계수는 음수일 거라 뭔지 모르고요. 마이너스 a라고 놓을게요. 그냥 a라고 놓으시고요. a라고 놓으시고요. x제곱 갖고 있다고 치죠. 뒤에 샀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이 자리 중간에 뭐 있겠지 뭐 그지? 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x-k라고 할게요. 몰라요. k라는 애가 있어요. 거기서 미분계수 0이에요. 그런 애 하나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있고요. 그 다음 더하기 4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세팅은 됐죠. 그죠? 일단 x 이퀄 4에서 y는 4 그거 보시면 접할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k는 뭔지 몰라서 이렇게 미지수 두 개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써먹은 게 뭐냐면 2 대입해서 0 된다 안 써먹었고요. 미분해서 2 대입해서 마이너스 8이다 안 써먹었어요. 그 두 개 다 안 써먹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어디 집중한 거냐면 되도록이면 세팅을 쉽게 하려고 요거랑 요거에 집중했어요. 어쨌든 결론이 f' 0이 0이었다였죠. 가능한 그래프의 개형이. 이 두 개에 집중해서 그래프를 세팅한 거고요. 자, 하면 됩니다, 이제. 2 대입하면 0 나와야 돼요. F2는. 뭐, 주어진 조건도 두 개고, 미지수도 두 개니까 풀리겠지, 뭐. 그죠? 2를 대입해 보시면요. 4a에 2-k 더하기 4. 이렇게 될 건데, 이게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니까,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다네요.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다. 즉, a 2-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내두시고요. 오케이? 미분 한번 하겠습니다. 고배미분법을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f'x에 앞에 거 미분하면 2ax
x-k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2a에 x제곱에 미분했으니까 없어졌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을 거고요. 여기다가 2 대입할 겁니다. 0 대입해서 0 나오도록 만드는 거니까 애초에 2 대입해서 f'2는 4a에 2-k가 될 거고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얼마예요? 2 집어넣었으니까 8a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 틀린 거 없죠? 계산 틀린 거가 이거 어디서 나왔냐? 잘못했네요. 그죠? 뒤에 거만 미분했는데 ax 제곱인데 ax 제곱입니다. 얘만 미분했으니까 그치? 여기다가 2 대입한 거니까 4a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a의 2-k가 -1인 거 알았으니까 이 자리가 -1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죠? 그리고 이 결론이 -8이 나와야 되니까 a 자리는 -1이겠네요. 딱 맞네. 미분계수 저기가 되고 그지? 최고차항 계수 원래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데 딱 떨어지네. -1이고요. k 자리는 그래서 1이겠습니다. 이렇게 다 구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fx 뭐야? 아우 힘들어. fx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에 그래도 마무리가 좀 쉽게 돼서 다행이네요. x -1에 더하기 4입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에 뭐 대입하랬죠? -5 대입하랬죠? 제정신이 아닌데 문제가 진짜. 마지막까지도 -5를 대입하라는 이 패기는 뭐야? 25에다가 곱하기 -6 될 건데 마이너스 달려있고 -6이고요. 더하기 4고요. 50, 150? 다 154? 징글징글해. 맞겠죠? 중간에 계산 틀린 거 없으면 맞겠죠. 솔직히 얘기할게요. 중킬러라고 치면 조금 높은 급입니다. 이거 중킬러 중에서도 좀 높은 급이고 솔직히 말해서 다 풀어놓고서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풀지 말았어야 됐어요. 이 문제. 내 생각에는 미적분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수원스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는 풀지 않았어야 됐다. 그런 후회가 드네요. 잠깐 5분만 쉬었다 갈게요.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진도 조금만 나가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어서 스투 진도 좀 나갑시다. 적분 파트를 볼 텐데 기본적으로 적분 파트는 원래 교과상으로는 4개로 구분되어 있죠. 그죠? 뭐게요? 기억나세요? 중단원 4개인데 처음은 뭐? 당연히 부정적분, 그지? 부정적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은 정적분 하겠죠. 그 다음은 정적분의 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은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게 있죠. 됐어요? 원래 교과서상으로는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수능 기준으로는 어떻게 분류할까요? 몇 개 묶을 거 아니야, 그지? 놀랍게도 이렇게 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봐, 여러분. 부정적분이라는 거에서 부정적분 계산 말고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적분상수 C 나온다 뭐 이런 거 말고 떠오르는 거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게 인테그랄의 성질입니다. 그 정도? 근데 인테그랄 성질, 시그마 성질이랑 똑같은 거 알잖아요, 그지? 실수배랑 합차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다. 끝. 됐죠? 정적분하면 또 뭐 기억나요? 정적분하면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게 있죠. 그죠? 인테그랄,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라고 여러분들이 난 잘못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라고 그냥 퉁치잖아, 그지? 그거를 교과서상에서는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잖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돼 있으면 라지 f b 빼기 라지 f a라고 하는데 나랑 수투 수업 같이 했던 사람들 기억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욕했잖아 막. 교육과정이 왜 이 모양이라고 하면서 기억 안 나요? 안 했나? 내 기억이 잘못됐나?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정적분의 정의라고 배웁니다만 정확하게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 혹은 미적분학의 대정리라고 불리냅니다. The Greatest Theorem of Calculus라고 불리네요. 개쩌는 녀석이고요. 리만이라는 분께서 총정리하셨고요. 리만 적분 막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래요. 어쨌든 이거 말고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정적분의 또 인테그랄 성질이 있죠. 그죠? 부정적분이랑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실수배 합차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다. 거기 추가 하나 하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더하기 똑같은 식이 있고요. b부터 c까지 더하면 어떻게 된다? a부터 c까지 합이다. 이 정도. 그죠? 말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fx dx랑 똑같다. 그지? 그거 정도?
말고는 다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구조가 여러 가지 개념들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문풀 입장에서 보자면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적분 공식 배우네. 적분법 배우네. 그지? 그냥 공식 거꾸로네. 미분 거꾸로네라는 걸 인식하시고 여기에 적용하는 거네. 정도만 배우는 게 사실상 답니다. 문제풀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원래는 좀 개념적으로 좀 더 이렇게 뜨끈한 게 원래 있는데 그지? 든든한 게 뭐가 있긴 한데 그 녀석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거 증명해봐 이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다 계산 문제들이라고 쉽게 말하면. 계산 문제들만 여기서 주구장창 나온다고. 그럼 정적분의 응용으로 넘어가면 뭐가 크게 달라지나? 정적분의 응용에서 우리가 뭘 배우죠? 뭘 배우죠? 뭐 새로운 적분 방법을 배워요? 아닙니다. 문제 유형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한 다항함수들의 적분을 해보는 거. 그지? 다항함수를 적분해보는 거, 다항함수 적분한 거에 숫자 대입하는 거 정도를 본다면 여기선 뭐를 하냐면 다항함수는 다항함수인데 좀 특이한 함수 좀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우함수, 기함수 얘기하고요. 기억나세요? 그죠? 또 무슨 함수? 무슨 함수? 그렇지, 주기함수. 주기함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주기함수를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함수, 기함수라는 것도 우함수가 뭐야? y축 대칭이고 기함수가 원점 대칭이잖아. 처음 봤어? 아니잖아. 앞에서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은 이미 있는데 그 녀석들을 어떻게 적분하면 계산이 좀 편하더라.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런 함수들을 봤으면 그 다음 또 볼게. 적분했니? 미분해봐.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죠? 적분한 거 미분하는 거 하나 나오고요. 또 뭐 나와요? 적분했니? 자, 앞에 리미트 딱 씌우죠. 밑에 x-a분의 1 붙여놓고.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극한 씌우는 거 나오고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계산을 응용하는 문제, 유형 문제들 출제된다. 그 정도 느낌 쓰란 말이야. 오케이? 통상 여기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그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앞에 보세요. 통상 두 문제입니다. 통상 두 문제인데 앞에 보시면 그 부정적분과 정적분 앞에 문항 분석 해놓은 거 있죠? 문항 분석 보세요. 문항 분석. 앞장 한 장만 더 넘겨봐. 문항 분석. 아니 앞으로. 거기 맨 앞에 F. 보시면 최근 출제된 게 작년은 살짝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전까지 출제된 애들이 전부 다 어떠냐면 보통은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3점 3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보통 그래요. 작년 거 볼까요? 작년은 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함수 구하기 무슨 얘기예요? 부정적분 하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부정적분 하나 나오고 피적분함수가 같은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이따 문제 한번 볼게요. 뭐 말이 괜히 어려운 척 하는데. 그리고 17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 그지? 요 정도인 겁니다. 되겠죠? 문제의 수준은 계산하는 정도 수준, 어렵지 않은 거. 작년 수능 말고 재작년 수능을 보셔더라도 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함수 구하기 뭐야? 도함수 줄게 fx 구하라 이거야. 부정적분 문제예요, 그냥. 그거 나온 거고요. 또 하나 나온 게 뭡니까?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한 함수의 정적분 계산 문제 하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게 다고요. 재작년도 보실까요? 재작년 2023학년도 재작년도 보시면 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함수 구하기 하나 있고요. 정적분 값을 이용한 다항함수의 추론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결국은 다항함수의 결정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 뭐 딥하게 빠진다기보다는 대체로 계산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체로 3점짜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실제로 문제 어떤 애들 나왔었는지 넘어가 보세요. 일단 단골 유형 2 13번부터 보세요. 보이시죠? 13, 14, 15, 16, 17, 18, 19 쭈루룩 보시면 전부 다 어때요? 최근 출제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3점이고요. 그죠? 쉽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야 부정적분 문제잖아 이겁니다. 누누이 출제되고 있는 거고 당연히 푸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비슷한 거 뒤에 많아요. 그래서 다 풀지 마시고 적당히 최근 문제들 위주로만 몇 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다 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봐. 접선의 기울기 이용하는 거 안 나와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나쁘진 않아요. 41번 같은 경우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넘어가셔서 함수의 극값이 주어졌을 때 함수 구하기 요것도 뭐 이렇게 막 특별하진 않은데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 보실 게 부정적분과 미분 관계,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 정적분 버전이 아니죠. 요런 애들도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얘네들은 좀 그렇고 정적분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부정적분 앞에서 이미 다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풀어보시고요. 딱히 뭐 언급할 거 없고요. 57번부터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한 정적분의 값인데 이게 정적분 기본정리 이용하라는 계산 문제라는 겁니다. 안 나와요. 얘까지 문제를 줄 수가 없어요. 만약 나온다면 내 생각엔 2점. 만약 낸다면. 만약 낸다면 내 생각엔 2점인데 여기에 낼 만큼의 여지가 많진 않습니다. 69번 보세요. 69번 보세요. 사실상 그래프 개형 문제라는 거 좀 느껴지세요? 보세요. 69번. 요거 체크해보세요. 요거 풀어보셔야 돼요. 69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0부터 1까지는 뭐야? fx는 x야, 그지?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 있어? fx 플러스 1 빼기 x fx는 ax 플러스 b래. 약간 주기함수의 변형 같은 느낌 없나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기함수처럼 여러 개의 주기에 걸쳐있는 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 딱 밑에 문제를 보시면 1부터 2까지 fx dx니까 계산할 만 하겠죠, 그죠? 딱 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도해보세요. 그러니까 주기함수랑 똑같은 애는 아니고 주기함수랑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주어진 걸 이용해서 1부터 2까지 주어진 함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체크하시고 풀어 오셔야 돼요. 이거는 한번 보세요. 보셔야 되고요. 넘어가서 또 계산 문제. 뭐 최근 나왔던 거 보시면 71번 같은 거 있고 72번 뭐 교육청 문제긴 하지만 이런 거 있고 오른쪽에 넘어가셔도 그냥 계산 문제 78번 뭐 이런 애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거 정적분 성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78번도 보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fx d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라잖아. 그지? 그럼 뭐 해주면 돼? 우변 자리에 있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시면 빼지잖아. 그지? 그래서 0부터 a까지 fx dx가 0이야. 이거 푸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예요. 그죠? 안 벗어나죠. 계산 문제라는 요 카테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뭐 함수의 그래프 개형 같은 걸 생각한 게 있어? 없잖아. 아까 뭐 69번 요거 빼고는 없잖아. 다 계산 문제란 말이야.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도 그냥 다 계산 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시고요. 따로 코멘트 할 만한 문제는 없네요. 눈에 띄는 건 뭐 절대값 들어간 거 이런 것도 뭐 딱히 뭐 코멘트 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95번 이쪽이 그러니까 유형 13이 우함수 기함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함수 기함수 얘기하는 건데 사실 최근에 출제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재작년 수능에 한번 톡 나왔습니다. 재작년 수능에 한번 톡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근데 이거 쉬워요. 뭐 나왔으니까 뭐 눈여겨봐야겠다라기보단 한번 풀어보자 정도 마인드. 이게 또 나올 거야 라기보다는 한번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쉬워요. fx를 직접 구하실 수 있어요. 그냥 fx를 직접 구하실 수 있습니다. 쉬워요. 해보시고요. 넘어가서도 또 오른쪽 보시면 별반 차이 없어요. 미정계수 문제, 그죠? 요것도 정적분 계산 문제들이죠. 미정계수 구해라. 풀어보시고요. 계속 잘 거야? 뭐 뒤에도 뭐 별건 없습니다. 어찌 보면 109번 문제가 아까 봤었던 14번 문제였나요? 그거랑 닿는 면이 있어요. 109번 봐봐. 109번. 이거 2022학년도 5월 예시 문제인데 예시문항인데 문제 괜찮아요. A부터 B까지라고 구간 잡아놓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dx 적분했는데 그 결과가 0보다 크대. 오케이? 무슨 얘기예요?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이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떠 있는 겁니다. 그죠? 함수 자체가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라는 문제니까 109번도 꼭 풀어보시고요. 네, 109번 풀어보시고 나머지도 다 뭐 계산. 적분하고 미분하는 문제도 하나 있는데 119번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 나왔던 거죠. 이것도 쉬워요. 지금 계속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문제들이 3점짜리가 많긴 많아요, 사실. 3점짜리가 많아서 그렇게 크게 부담 가는 애들은 아닐 겁니다. 부담 가는 애들은 아닐 거고. 넘어가셔서 또 뭐 딱히 뭐 꼭 봐야 돼 하는 문제들은 안 보이긴 하네요. 다 그냥 무난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극한 문제가 좀 안 나오긴 했습니다. 미분도 나왔는데 극한 못 나올 게 뭐야, 그지? 218페이지에 잘 안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 좀 다 풀어보세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합니다. 쌤 최근에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좀 보자는 거야.
어차피 극한이나 정적분에 응용해서 극한이나 저 미분이나 다 약간 언더독이어서 잘 안 나왔는데 미분이 나왔잖아 한번 그지? 그럼 극한이 나올 법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고요. 실제로 여기서 문제 만들면 풀만한 문제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꼼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도함수 활용 문제들입니다. 도함수 활용 문제인데 인테그랄 하나 씌워놓고서 계산해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실상 정적분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 애들이 쭈루룩 나와 있다. 다항함수 결정하고 이런 거다. 풀어보시면 되겠고 뭐 오히려 뭐 최대체소라 뭐 주기함수나 이런 애들은 잘 안 나오고요. 대칭함수, 우함수, 기함수 얘기하는 거죠. 얘도 잘 안 나오고요. 최근에는 슬렁슬렁 풀어보시고요. 쭉쭉 넘어가봐. 165번 다함수의 추론. 이쪽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쪽이 나오면 어려운데요. 원래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170번 보시면 재작년도 수능이죠, 그죠? 재재작년도네. 요게 한번 딱 어려운 게 나왔었습니다. 이거 4점짜리인데 문제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에요.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니까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170번 체크해 놓으세요. 안 나오다 나온 겁니다. 안 나오다 나왔고 그 이후에 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올 거냐라고 예상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어찌됐건 최근 3년 안에 나왔던 이제 적분 관련 문제들 중에서 꽤 어려운 문제가 얘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당연히 그래프 기형 생각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프 기형 생각하셔야 되고 얘는 그렇습니다. 넘어가셔서 173번 요거는 계산으로 돼요. 4점인데 뭐 엄청 어렵지 않아요. 막 쉽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냥 풀만해요. 173번 173번 풀어보시고요. 174번도 뭐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정도? 정도? 말고 또 뭘 봐야 될까? 최근 나온 거 위주로는 다 봤고 오히려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막 6평 문제들 어려운 거 좀 있고요. 2021년도 수능, 뭐 2018년, 2017년도 수능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현재는 이쪽에서 나는 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보실 거면 요거 중킬러급이긴 한데 193번. 193번. 솔직히 말해서 난 이게 왜 적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얘를 어디로 체크했더라 얘를? 극한으로 분류했을 걸 나는 얘를 극한으로 분류했어요. 193번 193번 재작년도 수능이다. 이거를 왜 그러니까 적분을 중간에 한 번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분 문제로 분류가 된 이유가 중간에 부정적분이 한 번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fx를 세팅하실 때 f'x를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f'x를 세팅하다 보면 당연히 fx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부정적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이 들어갔으니까 이쪽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실상은 걔랑은 좀 거리가 멀고요. 3차 함수 유추 문제라고 보시는 게 합당해요. 어려워요. 3차 함수의 유추 문제라고 보시는 게 합당하겠다. 오케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우니까. 안 되면 하지 마시는데 일단 적분 문제라고 기대하고 푸시는 마세요. 중간에 부정적분이 한번 들어갈 뿐인 거다. 인 거고 진짜 없어요 이제. 진짜 없어요. 없어요. 중간중간 뭐 구평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굳이 수능에 출제될 거라고 1도 기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1도 기대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간 애매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용 정리까지 할 거 없어서 그냥 넘어갔고요. 활용 파트는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기는 사실상 넓이랑 속도와 거리 보셔야 되는 겁니다. 속도와 거리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이 쇼킹했던 거예요. 작년 수능이 그래서 쇼킹했던 거예요. 작년 수능에 속도와 거리가 안 나왔잖아. 넓이밖에 안 나왔어요. 속도와 거리 대신에 뭐가 나왔어? 속도가 나왔단 말이야. 쇼킹하게. 그러면서 이쪽에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보통은 두 문제입니다. 보통은 두 문제. 쉬운 거 2, 3점짜리, 그러니까 3점짜리 두 개, 보통. 3점짜리 계산 문제 두 개, 부정적분 하나, 정적분 하나. 보통. 뭐 응용적인 내용이 섞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 두 개 나오고, 보통 여기에서 4점, 4점으로 갑니다. 보통은. 4점, 4점으로 가는데, 그게 재작년까지고요. 작년 수능부터는 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작년
작년 수능은 넓이밖에 안 나왔고 속도와 거리가 안 나오고 속도가 속도 문제가 도함수의 활용 문제로 나왔었고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네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문제 나오고 일단 정배는 아직 여전히 두 개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정배는 두 개고 그래서 앞선 두 개 문제들은 쉬울 거라고 난 기대하긴 해요. 최근 추세를 보면 더욱더 그러하고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감 잡는 계산 문제 위주로 좀 풀어주시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 눈 좀 봐주세요. 여러분 내 눈 좀 봐주세요. 숙제 좀 해와. 알겠니? 숙제 좀 해야. 어려운 문제 못 풀어도 괜찮아. 야, 어려운 문제 못 풀어도 괜찮다고. 하다못해 오늘 와가지고 쌤 3월 모의고사 문제 풀어주시면 안 돼요?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든 다 해줄 거니까 니네가 바라면 내가 되도록이면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너네도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잔소리 해야 되니까 좀 끄고 하자.